지금 QLD, TQQQ가 땡기시는 분들, 오늘 영상 하나로 머릿속 프레임부터 바꿔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부터 돈이 움직이는 길이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길이 바뀌면 승자는 실력이 아니라 위치로 결정됩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가 전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움직일 때마다 관문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다르면 계좌가 다르고 중개가 다르고 규제가 다르고 정산이 느렸습니다. 주식도 채권도 부동산도 다 비슷했습니다. 사는 것도 어렵고 파는 건 더 어렵고 특히 잘게 쪼개서 사는 건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은 늘 한 박자씩 늦었습니다. 그런데 자산의 토큰화가 본격화되면 자산이 인터넷처럼 움직입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심지어 수익이 발생하는 어떤 권리든 웹 지갑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형태로 포장되는 겁니다. 이 포장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직접 개별 분할 상시 유동화라는 4가지 변화로 이어집니다. 직접은 중간을 줄이는 겁니다. 투자자와 수요자가 더 가깝게 붙습니다. 개별은 뭉뚱그린 덩어리가 아니라 필요한 조각만 골라 투자하는 겁니다. 분할은 큰 자산을 작은 단위로 쪽에 누구나 들어오게 만듭니다. 상시 유동화는 사고 팔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현금 흐름 자체가 더 촘촘해지는 겁니다. 급여도 이자도 수익도 더 잘게 흘러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변화가 왜 무섭냐면 돈을 부르는 속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은행 계좌조차 없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있습니다. 만약 그 스마트폰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지갑이 되면 그들은 은행을 건너뛰고 곧장 금융에 들어옵니다. 저축이 아니라 투자로 바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대상이 토큰화된 우량 자산이라면 전 세계의 돈이 한 플랫폼에서 한 방향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토큰화가 만든 길 위에서 가장 먼저 커지는 건 화려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달러 기반 결제와 정산입니다. 즉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의 표준은 변동성이 아니라 안정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적 정산이 커질수록 그 위에서 돌아가는 생태계의 표준 레일이 필요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같은 인프라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이상한 그림이니? 거품이니 하던 것들도 결국 시행착오가 쌓여 생태계에 흙이 되었고 그 위에 진짜 실사용이 올라올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느끼십니다. 그건 코인 이야기고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토큰화가 성공할수록 미국의 자본시장 영향력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표준의 상당 부분이 달러와 미국 규칙을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의 물길이 미국 자산으로 더 빨리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QLD, TQQQ가 갑자기 현실이 됩니다. QLD, TQQQ는 단순히 나스닥을 2배, 3배로 추종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돈의 물길이 미국 기술 자산으로 더 빨리 더 많이 밀려올 때 그 파도를 증폭시켜 타는 도구입니다. 물론 파도는 올라갈 때만 예쁜 게 아닙니다. 내려칠 때는 똑같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QLD, TQQQ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규칙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많은 분들이 망하는 루트가 딱 하나입니다. 서사가 너무 그럴듯해서 내 계좌가 그 서사를 미리 결제해버리는 겁니다. 토큰화 달러 이더리움 전 세계 돈의 홍수 이런 말이 너무 그럴듯하니까 지금 풀매수로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계좌는 투자가 아니라 신앙이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특히 레버리지에서는요.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인 프레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큰화 시대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이미 단 하나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지우는 방향으로만 갑니다. 인터넷이 그랬고 모바일이 그랬고 AI가 그랬습니다. 금융도 똑같이 갑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변화의 방향을 먹는 자산을 잡되 변화의 변동성에 죽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먼저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토큰화가 커지면 거래와 정산, 보관과 신뢰 규모의 경제가 중요해집니다. 이건 결국 인프라 싸움입니다. 인프라 싸움은 컴퓨팅, 데이터 센터, 반도체, 네트워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의 최대 수혜가 누구냐 대체로 미국 기술 기업과 미국 자본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스닥에 담긴 기업들이 그 흐름을 가장 먼저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큰 그림입니다. 그 다음은 실행입니다. QLD, TQQQ로 이 흐름을 타고 싶다면 세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진입규칙, 현금규칙, 청산규칙입니다. 첫째, 진입규칙입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상승 확신이 생긴 순간입니다. 뉴스가 달아오르고 영상이 쏟아지고 내 주변이 얘기할 때입니다. 그때는 이미 가격이 앞으로의 기대를 상당 부분 반영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입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선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물 기준으로 21선, 61선 같은 이동평균을 봅니다. 나스닥이라면
QQQ 기준으로 보시고 과열이면 기다립니다. 이게 지루해 보여도 레버리지에서는 이 지루함이 생존입니다. 둘째, 현금 규칙입니다. 토큰화든 뭐든 시장은 항상 조정을 줍니다. 그 조정은 반드시 심리를 흔듭니다. 현금이 없으면 심리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QLD, TQQQ를 하시는 분은 내 포지션을 키우는 것보다 내 버티는 시간을 키우셔야 합니다. 현금은 수익을 낮추는 게 아니라 다음 기회를 사는 옵션입니다. 레버리지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한 번의 급락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급락 이후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생을 바꿉니다. 셋째, 청산 규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절을 싫어하십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손절은 패배 선언이 아니라 재진입을 위한 체력 보존입니다. 다만 무조건 손절이 아니라 구간을 나눠서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 원칙을 깨는 하락이 나오면 일부 줄이고 현물 기준이 회복되면 다시 붙는 시기입니다. 또 반대로 상승이 전고점 부근에서 과열이면 일부 이익을 확정하고 그 일부를 현금으로 남겨 다음 조정에서 더 좋은 가격으로 다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레버리지는 폭탄이 아니라 엔진이 됩니다. 이제 토큰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토큰화를 말할 때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토큰화가 되면 모두가 부자가 될 것 같다는 착각입니다. 현실은 반대입니다. 토큰화는 경쟁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같은 우량 자산을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자산은 더 비싸질 수 있고 애매한 자산은 더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양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디에 서야 하냐?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우량 흐름을 먹는 자산 그리고 변동성에서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우량 흐름을 먹는 자산으로는 미국 기술 시장이 대표적이고 그를 증폭시키는 도구가 QLD, TQQQ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없으면 증폭은 내 수익이 아니라 내 공포를 증폭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체크리스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본인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첫째, 내가 QLD, TQQQ를 사고 싶은 이유가 논리인지 조급함인지. 둘째, 오늘 들어가서 10% 빠져도 추가 매수할 현금이 있는지. 셋째, 추가 매수할 현금이 없다면 그 상태로 3개월을 버틸 자신이 있는지. 넷째, 내가 보는 기준선이 가격인지 추세인지. 다섯째, 내가 원하는 건 한 번의 대박인지 1년 생존인지. 이 5가지에서 하나라도 흔들리면 그날은 매수일이 아닙니다. 레버리지에서는 매수 타이밍보다 매수하지 않는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토큰화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정보는 모두가 봅니다. 유튜브도 보고 기사도 보고 커뮤니티도 봅니다. 그럼 차이는 행동에서만 납니다. 행동의 차이는 규칙에서만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권합니다. QLD, TQQQ를 한 번에 결제하지 마시고 단계를 나누십시오. 첫 단계, 학습 포지션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작은 금액으로 들어가서 내 심리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부터 보십시오. 수익보다 심리 데이터가 더 비쌉니다. 두 번째 단계, 기준선 매수입니다. 현물 기준이 꺾이면 쉬고 되돌림에서만 분할로 붙습니다. 상승 확신 구간에서는 오히려 속도를 줄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이익 실현을 습관화합니다. 전고점 근처나 과열 구간에서는 일부를 반드시 덜어냅니다. 그 일부를 현금으로 남겨 다음 조정에서 다시 붙습니다. 네 번째 단계, 현금 흐름 자산을 옆에 둡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보유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장기 보유가 어려운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 안정적인 완충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레버리지 엔진을 오래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더리움도 사야 합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모르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인프라는 좋아 보일수록 기대가 가격에 먼저 반영됩니다. 이더리움이든 무엇이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산은 내가 버티지 못하는 자산입니다. 대부분의 개인에게는 나스닥 같은 광범위한 시장이 훨씬 단순합니다. 단순함은 힘입니다.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은 안전합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닙니다. 발행 구조와 담보와 규제와 투명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이라기보다 금융 레일의 핵심으로 보시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레일이 커지면 그 위에 경제가 커지고 경제가 커지면 그 경제를 먹는 기업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모여있는 시장이 어디냐? 그 질문이 결국 QLD, TQQQ의 배경이 됩니다. 세 번째, 한국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시간차가 있습니다에 가깝습니다. 기술과 자본은 틈을 보면 먼저 움직입니다. 한국이 늦게 열면 사람들은 이미 열린 곳에서 거래합니다. 결국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고민하기보다 이미 바뀌는 흐름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위치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QLD, TQQQ는 언제 사야 합니까? 정답을 드리기보다 정답을 만드는 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조정이 왔을 때 현물 기준이 무너지지 않은 구간에서
분할로 들어가는 게 가장 단순합니다. 반대로 급등, 뉴스가 도배되는 날 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클 때, 그때가 가장 비쌀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울수록 규칙은 차가워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폭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폭락은 피하는 게 아니라 대비하는 겁니다. 폭락 대비는 기술이 아니라 비중입니다. 현금입니다. 그리고 부분 청산, 규칙입니다. 폭락이 왔을 때도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비중이면 폭락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올인이라면 폭락은 계좌가 아니라 인생의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토큰화가 진짜로 돈의 물길을 바꾼다면 그 물길은 더 빠르게 우량 자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 우량 자산의 대표가 미국 기술 시장일 수 있고 그 흐름을 증폭해서 타는 도구가 QLD, TQQQ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폭은 양날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승자는 무엇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버티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규칙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시장이 들썩일수록 당신의 계좌는 더 조용해야 합니다. 큰 변화는 늘 소음과 함께 옵니다. 소음을 수익으로 바꾸는 건 흥분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오늘부터는 QLD, TQQQ를 종목이 아니라 내 규칙을 시험하는 도구로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레버리지는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